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은 잘 시작하셨나요? 예로부터 인디언들은 이 3월이란 달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또는 한결같은 것이 없는 달이라고 여겼대요. 계절과 일상이 함께 변하긴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던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봄이 온다는 건 좋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 옷장 정리를 해야 하는 달, 이제 진짜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달과 마주하면서 피로감도 같이 느끼고 있지 않나요? 3월 첫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이어져서 그런지 여전히 2월에 머무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누구나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겨울이란 껍데기를 벗고 나오면 분명 더 좋은 변화가 찾아올 텐데요. 자, 기지개 한 번 쭉 켜볼까요? 뿌리가 보낸 양분을 먹고 줄기가 쑥쑥 새잎이 톡톡 돋아나듯이 잠든 심신을 깨워보자고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오늘 첫 곡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듣고 오시죠.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 뿌리 깊은 사랑을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3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BMK의 꽃 피는 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다정이들 짧은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3일절 대체 공휴일이라서 주말에 이어서 3일 쭉 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3일절에 다들 태극기는 걸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학교나 가정에서도 태극기 거는 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밖에서 태극기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주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태극기를 갖고 있는 집도 아예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고 지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퀴즈로 태극기 그리기를 문제로 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건곤감리, 건강관리 아니고 건곤감리 그리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요. 건곤감리를 왼쪽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 위아래 순으로 3, 4, 5, 6 3개, 4개, 5개, 6개의 막대기 그러니까 4군데가 순서대로 하나씩 막대기가 늘어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면서도 함께 너무 신기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들 이 태극기 그리는 방법을 검색하셔서라도 꼭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꼭 숙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도 그렇고 오늘 여는 말에서는 봄이 찾아오는 3월에 잘 적응해보자 하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로감이 더 느껴지는 3월, 집이나 회사에요. 작은 식물 하나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3월은 묘목이나 묘종을 심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원예로 심리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울경 산림조합에서는 지난달 나무 전시 판매장도 개장했다는데요. 이런 곳에 가면 집이나 마당의 크기에 따라서 또 금손이냐 똥손이냐에 따라서 식물 추천도 따로 해주신대요. 산림조합원이 생산한 양질의 묘목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식물 키우는 데 자신이 없다면 곧 날씨가 풀리면서 꽃축제도 여기저기서 많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 좀 바깥에서 힐링도 하시고 자연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3월 첫 월요일이죠.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에서 3.1절을 기념해서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코너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도 안 되게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한 DJ 정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3.1절을 기념해서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대한독립 만세를 주제로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 상하이에 머무르던 중 의열단에 합류해 부산경찰서를 폭파하고 서장을 암살하려 했던 박재혁 의사를 혹시 아시나요? 박 의사는 의열단장인 김원봉에게 지시를 받아서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폭탄으로 처단하는 의거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거는 실패했고요.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3월 박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는데요. 외놈 손에 사형당하기 싫다라는 뜻을 밝히고 단식 투쟁 끝에 5월 11일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면 부산 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설치된 박재혁 의사 동상에서 그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범일동 조방로엔 박재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요. 박 의사를 기리기 위한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이 곡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됐던 독립투사들의 노랫말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박정현의 대안이 살았다. 듣고 오시죠.
산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박정현의 대한이 살았다 듣고 왔습니다.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대한독립 만세를 주제로 노래 듣고 있는데요. 박재욱 의사에 이어서 이번엔 동래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를 소개하면서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릴게요. 박차정 의사는 모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일제에 항거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고요. 한 집안에서 큰오빠 박문희, 작은오빠 박문호, 그리고 박 의사까지 3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됐습니다. 1927년에는 여성민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활동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서울 11개 여학교의 시위투쟁인 근우회 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하다 검거돼 옥고를 치릅니다. 이후 둘째 오빠 박문호를 따라 중국으로 망명 가서 임철애라는 가명을 쓰면서 독립운동가 양성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야 박차정 의사의 공적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정이들도요. 자랑스러운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차정 의사를 생각하면서 BY의 만세 듣고 올까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북쪽의 태양 거대한 대지 대체 난 어디에 있나 오늘도 여전하게 외로움의 향기가 몸에 배이나 사나이 뜻을 품어오지 원하는 건 바로 내 고향 그 녀석의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나 집으로 절대 못 내려가 건공감 네 사이 적고 났어 나의 피로 대한 독립 어제 오늘 난 그날을 위한 기도 이 땅의 해방을 향한 하얼빈 앞에 내 방아쇠 이건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야 코리아 우라 만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 난 자유로이 춤을 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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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유로이 춤을 춰 만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지 내일을 난 갈 곳 없는 방랑자 하나 이 땅엔 있다고 믿어 밝은 내일을 오늘은 마지막 날인 듯 살아가내게는 없어 내일을 만세 만세 For my independent day day 3.1 운동의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내일을 빛내는 길을 오직 경면뿐 물러나기 전까지 영원히 너네는 public enemy 사진을 찍어줘 죽기 전 마지막 나의 swag인 나라를 위해 죽는 민족 무릎은 하늘 앞에서만 꿇겠지 yeah. 너의 것은 파괴되고 우리의 것은 재창조돼 악은 언제나 선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 축제의 장은 열려 코리아 우라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은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코리아 우라 만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 난 자유로이 춤을 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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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 난 자유로이 춤을 춰 만세 만세 난 자유로이 춤을 춰 만세 BY의 만세 듣고 왔습니다.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대한독립 만세를 주제로 노래 들어보고 있는 오늘 앞서서는 박재혁 의사와 박차정 의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동산의원을 설립해서 경남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을 만든 동산 김형기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갑 선생, 부산 지역 여학교의 만세운동을 도운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맨지스, 마거리 샌더먼 데이비스, 그리고 데이지 호킹과 같이 우리가 독립을 이뤄낸 건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 덕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만세 삼창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들었던 BY의 만세에 이어서요. 요즘 만세 하면 떠오르는 곡들 2곡 준비했습니다. 온유의 만세, 세븐틴의 만세까지 2곡 듣고 올게요. 그리고요,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 리포터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날 향한 말 혼자가 편해 하루 종일
TMI 종일 떠들겠지 내 뒤 따라오는 허우함 소용기증이 나 두려운 전화 받고 싶지 않아 가끔 문자만 해도 기빨려 난 외톨이가 돼버린 매일 불안해져가는 곳 있어 난 헤어나고 싶어 벗어나야만의 찜찍거린 동굴 간절해진 들민 눈 떴을 땐 이미 내 방 밖이었지 맛에 상상이 왔던 모든 게 맞아 가볼래 이대로 달라져 갈 수 있게 해볼래 뭐라도 새롭게 하나 둘씩 My dream come true 이제는 just let me escape 불안해져가는 곳 있어 난 헤어나고 싶었어 벗어나야만의 그 잼버린 떨림 간절했던 dreaming 눈 떴을 땐 이미 내 방 밖이었지 맛은 모든 게 맞아져 상상해왔던 난 행복해 난 행복해 Yeah, alright. Say the name. 17. Yeah. 내 맘 때리는 gesture. 맛은 상상하지 100번. 볼 깨고 나서 매번 say I'm so stupid. 소리서 make 네가 내 왼팔에 팔짱 끼지. 꼬물기는 왜 이래? 마치 영이 없는 철수 같이. 어떻게 머릿속에 가득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다시 맞춰 그녀를 노렸었는 거 한번 찍었으면 yeah I got a slam dunk 너만 여주가 돼줌 이건 명작품 송도 비춰져진 맨말 한마디 꺼내기가 왜 힘이 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랬습니까 무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관축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작은 내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네 거라고 부를 거야 소심했던 소심한 girl 이제부터 나를 좀 my lady 네가 나를 볼 때면 매일 너를 꿈꾸지 너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너라는 꽃을 바라보니까 슬렀다 놨다 하지 맙시다 애가 차니까 너는 이 너띠 넌 잔디 밭에 제대로 된 엉일점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관축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작은 내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네 거라고 부를 거야 소심했던 소심한 girl 이제부터 나를 봐줘 my lady 작은 뭐해 내 집 앞이야 잠깐 나올래 아무리 바빠도 너를 챙겨 어디를 가도 널 지킬 거야 콩깍지 신기민이 부드러운 손에 깍지도 살며시 꺼볼래 girl 빠빠빠빠 girl 더 이상은 미안 소녀야 절대 넌 사람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질투가
부산 울산 지역 화재의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다다다 1번 타자 3월도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3월이죠. 네, 말도 안 되게 지금 빠른데 우리 세훈 리포터는 뭐 토, 일, 월 좀 잘 쉬었나요? 네, 저는 요즘 희한해요. 왜요? 쉬는 날에 자꾸 잠만 자요. 잠이 들었어요. 원래 잠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저는 항상 좀 늦잠을 자는 편인데 우리 세훈 리포터님은 빨리빨리 일어나신다는 거죠? 저는 원래는 빨리빨리 일어났는데 네. 한 올해 들어서부터 잠이 좀 많아졌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잠이 많아지니까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쵸. 금세 또 밥 먹을 시간 되고, 그쵸? 예, 맞아요. 한 끼 건너뛰기도 하죠. 그쵸. 그래도 좀 잠잘 시간이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취재하시는 걸 보면 언제 좀 쉬시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회복해야 일하죠. 맞습니다. 또 열심히 다녀온 오늘의 현장, 어디 또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나타내는 용어로 300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300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호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호 중에서 100이 들어가는 세 분을 뜻하는 분인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 백야 김자진 장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산 안희재 선생입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인생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분이 활동한 독립운동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 3대 주요 인물로 꼽아서 30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과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산 안희재 선생은 어떤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기에 이렇게 3대 주요 인물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후대에 그 업적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생소한 분이에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 가톨릭센터 근처에 백산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가 혹시 안희재 선생을 또 기리는 또 관련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의 취재의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아우,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백산 기념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백산 안희재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시설이 백산 기념관인데요. 그런데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후에 백산 선생은 계몽주의로 전환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신학문을 통한 자주 독립 사상을 고취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독립운동에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제 독립을 한 후에 우리나라를 되찾아서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제 침략이라는 그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 교육도 하셨고요. 민족 기업을 육성하기도 하셨고, 항일 언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백산 기념관이 우리 가톨릭센터 근처에 있잖아요. 네. 여기에 위치한 현재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백산 기념관에서 현재 역사 해설을 하고 있는 이상화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재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때 생애를 보내셨던 그런 선생님인데, 고향은 의령이시고요. 학교는 서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내려오셔서 우리 부산에서 여기 중구 동강동 일대가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관공서가 모두 밀집돼 있던 그런 곳인데, 거기 딱 중앙에 이 기념관 자리 여기에 백산상해라는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실업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신 역할이 아주 많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백산상해를 백산무역 주식회사로까지 키우거든요. 여기에서 돈을 융통을 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가족조차도 비밀리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에 돌아오셔서 우리 안희재 선생님의 활동을 이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안희재 선생님께서 그 독립활동의 자금 규모가 임정의 예산의 60%를 안희재 선생님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이런 큰 인물이 있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시정부의 예산 60%이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한 360조를 조달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뭐 지금이랑 그때랑 정부의 규모나 형태 차이가 조금 나겠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임시정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이 일본 관공서 주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돈을 벌기는 또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어려웠겠죠. 한다면은 60%의 예산을 조달하는 것, 그것을 잘 임정으로 전달하는 과정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조차도 모르게 비밀리에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좀 얼마나 급박했을지 또 조심스러웠을지 조금이나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김구 선생님의 증언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당시 임정의 예산 60%를 지원했다라는 그 문장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비밀리에 그걸 운영했거든요. 혹시 운영하다가 들키면 어디 상해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임정이었는데 예산도 적지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노력했고요.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예산을 조달하다가 체포가 돼서 시신마저도 찾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도 현재까지도 많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했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활동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의 예산을 조달을 했다는 그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의 활동,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 외에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후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또 그 관점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으로 인재 양성을 시작했고 그 뒤에는 사회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뭐 미디어 매체가 다양하지만 당시 유일한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를 설립했습니다. 항일 언론을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선구자 활동을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의령에서 태어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은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해서 활동을 하다가 당시 만주인 발해로 이주해서 발해 농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또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독립운동가와 함께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개인 한 명이 호구지책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또 시도하기도 어려운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후세대 교육을 강조하고 또 항일 언론 선구자로도 활동을 했음에도 지금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의문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의 그 대단한 활동들, 안희재 선생이 주축으로 이어지긴 활동이긴 하지만 분명 안희재 선생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를 들면요. 백산 무역주식회사, 그 이전에는 뭐 구포 저축주식회사 등 이렇게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함께하는 주주들이 계셨을 것이고요. 또 경제인으로서 훌륭한 활동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교육자이기도 해서 그 학생들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언론이나 발해농장 등 여러 활동을 했으면 그 혜택을 보고 성장한 분들이나 그 활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왜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상화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비밀 결사단체 활동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동청년단 이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이 멤버들이 뭐 신채호도 있고 윤병호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비밀 단체였기 때문에 대동청년단에 정말 그 안에 단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방 때까지 이 단체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 자체의 내용을 잘 몰라요. 점조직으로 활동을 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적발됐을 때 다 같이 끌려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희생을 줄이고자 두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비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임정 36호라는 예.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분들이 몇 분 따라다니시면서 이 활동 심부름도 하고 했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하셨지만 그 아들한테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면은 온 가족이 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의령 집에도 본가에도 거의 방문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가족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신의 활동 영역을 또 숨겨야 되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왕래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해방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료가. 그래서 안타깝죠. 와,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비밀리에 하셨기 때문에 안희재 선생의 활동의 자료가 부족하고 또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1907년 현재 부산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구명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활동에 먼저 힘을 쓰셨고요. 그 뒤에 이제 1909년에 결성된 대동청년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뭐 일제에 그 비밀 단체가 발각되어도 심장부까지 바로 연결되지 못하기 위해서 이 해당 조직은 점조직으로 운영했습니다. 네. 본인과 걸쳐서 딱 2명까지밖에 모르게 했대요. 만약 제가 잡히면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작가님이나 다정 씨밖에 얘기를 못하고 PD님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외에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임시정부의 예산을 조달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 활동이나 또 교육, 독립운동으로 이어갔는데 일제 중심부 근처에서 이 모든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까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요. 그 비밀 활동을 얼마나 철저히 했고 성공적으로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그 비밀 활동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정말 비밀로 남았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예.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3대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화가 부릅니다. 영웅.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
정성화의 영웅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임시정부의 예산 조달 활동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어간 독립운동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언급되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취재하던 중에 그래도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역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개봉이 됐는데요. 네. 근데 제가 취재를 시작했던 것보다 더 일찍 한 2, 3주 전에 개봉을 해서 현재는 상영이 모두 끝나고요. 단체 관람만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백산 의령에서 발해까지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백산은 안희재 선생의 호이고 의령은 출생지이고 그쵸? 발해는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하셨던 발해 농장 위치입니다. 이 백산 기념관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영화를 못 봤으니까 네. 기념관 관계자들은 영화를 보셨냐 하니까 당연히 봤다고 하면서 혹시 영화에서 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디였는지 물어보니까 발해 농장 현지에서 찍은 장면과 또 이 백산 기념관에도 없는 백산 안희재 선생의 자료를 수집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채워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비밀리에 활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자료를 찾아 나가면은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알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념관 관계자들이 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백산 의령에서 발해까지를 제작한 진재훈 감독에게 이 영화 제작하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으면 언제였는지, 그리고 기념관 관계자들도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이 감독은 어떻게 자료 수집을 그러니까요. 했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진재훈 감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해 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해 농장이라면은 그냥 발해라는 곳에 무슨 옥수수밭이 하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직접 보지 않고 드론이라는 항공 촬영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 규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드론 촬영으로 확인한 그 규모가 참으로 거대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규모의 논을 만들면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 농장의 드론 촬영이 아마 지금 인상이 가장 많이 남는 듯합니다. 지금 순국하신 지가 아마 80년이 지났을 겁니다. 근데 80년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2, 3세대가 거쳐가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 수는 없었겠지만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 없는 자료를 확보하는 그 과정들이 어렵지만은 있다라는 거죠. 파편적으로 우리나라든 그 개인 가정에 쓰든 아니면 해외에 쓰든 자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그 합해져야 하나의 퍼즐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정보가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모으는 작업들이 없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많이 좀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들의 일종의 중간 완성 단계에 이 영화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 이 영화를 끝으로 매듭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료를 더 수집하고 그 퍼즐을 맞춰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목소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가장 힘들고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과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세훈 리포터 이번 취재 소감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었는데요. 이 백산 안희재 선생과 함께했던 분들의 명단도 백산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백산 기념관 관계자와 진재훈 감독 모두 백산 안희재 선생이 좀 많이 알려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그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백산 기념관 찾아서 백산 안희재 선생의 활동과 또 그 고난했던 세월 잠시나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백산 선생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독립운동가 3대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백산 안희대 선생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백산기념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니까요. 운영시간 참고하셔서 백산 안희대 선생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 김좌진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가 산맥으로 불렸던 안희대 선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위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세훈 리포터, 이번 취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학원 다녔을 때 안아줘가지고 토닥토닥 해줬어요. 엄마, 내가 생일 때 잘해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정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다정다감 5시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무조건 기도할게.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울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 중에서. 이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양한 콘텐츠들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 정도라니 라고 감탄한 적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김구 선생이 생전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속 한국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요.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또는 김구 선생님 보시면 뿌듯해하겠네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토대가 되어주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면서 지난 3.1절 태극기 못 따셨다면요.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나마 커다란 태극기를 휘날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정다감 5시와 함께해 주신 다정이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월 3일 월요일 다정다감 5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백산 안희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요. 이 곡이 지금 스튜디오 안팎으로 자꾸 생각이 났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성시경의 희재 띄워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오충훈,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던 그곳에서 난 기억한다. 날 기억해줘요. 한 번씩 그대에게 다가